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물건은 이제 내일 이제 입찰이 시작되는 이제 천안시에 있는 천안시 북면에 있는 중앙 아파트인 좀 연식이 좀 된 97년식인가 되는 아파트인데요. 요 아파트가 이제 대량으로 나왔어요. 물론 그게 2차 때에 한 다여섯 개 정도가 이미 낙찰이 됐고 지금 내일은 이제 6개 정도가 이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인데 아마 내일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물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07338 이미 낙찰된 물건들도 그때 가져갔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보시면 요게 요 밑에 있는 거 낙서져 있는 게 요거는 지난번에 낙찰 받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다 최저가에 있어서 낙찰 받아갔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긴 하는데 지금 6개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저 분들이 이제 낙찰 돼가기 전에 저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제 외면받았던 물건 6개죠. 요 6개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그래도 같은 아파트 내 6개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또 어딘가로 몰릴 거예요. 쏠림 현상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싸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서 저도 이거를 이제 입찰을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13번 물건 저는 다 20평형을 이제 입찰을 준비했었는데 13번 물건을 이제 2,700만 원 쓸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5번 물건 이거는 406호거든요. 4층이라 층수가 좀 낮아서 얘는 그냥 얻어 걸리면 되고 아니면 말자라는 생각으로 2,300만 원 금액으로 지금 기일 입찰표를 지금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작성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걸 입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다가 이거 가지고 진짜 조사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입찰 안 하는 걸로 일단은 결정은 났어요. 그래도 그 고민한 시간과 많은 정보를 이제 찾아본 그런 시간들을 아깝게 날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 모의 투자라는 개념으로 실제로 이제 입찰서를 제출을 하진 않았지만 그 결과와 이제 비교함으로써 내가 입찰가에 어느 정도 더 가까이 갔느냐 요거를 이제 측정을 해볼 거예요. 물론 저는 요거 보통 이제 시세보다 좀 싸긴 하지만 엄청 싸게 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300짜리는 그냥 최저가 언저리 그냥 쓴 거기 때문에 저거는 큰 기대하지 않고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2,700 쓴 게 이게 1,203호였나 1,403호였나 1,403호 1,403호인데 솔직히 이 금액에 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천 초반이나 2천 후반 정도로 이제 낙찰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일단은 23평형은 아예 관심 밖으로 뒀어요. 왜냐면 일단 23평형이 만약에 방이 3개면 이 곳이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 슈퍼나 거기 어디 세탁소나 이런 데 이제 문의해 본 바 이쪽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한국인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아마 그 뒤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마 그쪽도 이제 좀 이제 외국 분들도 많이 다니실 거고 한국 분들도 이렇게 섞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글로벌한 어린이집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보통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살지 않고 기숙사 개념으로들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뭔가
살기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출퇴근을 위한 임시 거처 정도의 느낌만 들어요. 그래서 이쪽은 주변에 워낙에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안시랑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참 좋은데, 제가 뭘 얘기하다 이렇게 됐냐면 23평형이 방이 3개면 기숙사로 쓸 때에 3명이 그걸 나눠서 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4명이서 한 명은 거실을 써서 총 4명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는 20평이든 23평이든 다 방 개수가 다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커진다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더 선호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인원수는 제한이 이미 있기 때문에. 방, 방 2개에 거실까지 다 채운다 해도 3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명 채울 수 있는 거랑 3명 채울 수 있는 거랑은 회사 입장에서는, 기숙사로 쓰는 회사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20평이나 23평이나 있었을 때 저는 그냥 23평은 그냥 빼버리고, 오히려 관리비가 더 저렴한 20평형이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20평대만 입찰을 하려고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권리상의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집은 무조건 방문을 해야 돼요. 지금 관리사무소에 통화한 바에 의하면 한 호수마다 이제 한 350만 원 정도의 이제 그 미납금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람이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납 요금이 계속 발생했다고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안 사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한지 아닌지는 물론 관리사무소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믿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같이 이제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은 무조건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제가 오늘 천안을 방문해 가지고 이 근처에 그래서 계속 임장을 하다가 이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잘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어, 선순위로 살고 있는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진실을 얘기했다면 아무도 안 사는 게 맞겠지만, 혹여나 이게 물건이 많다 보니까 잘못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어떤 다른 거는 예를 들어 10개 물건 중에 한 8개 물건은 진짜 뵀었는데 2개의 물건은 뭐 외국인이 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가서 외국인이 산다면 언제 그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서 이곳에 어, 거소지를 이쪽으로 옮겼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최우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만약에 외국인이 먼저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을 이 지역에 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실제로 방문하고 옆집도 좀 방문해서 여기에 누가 사는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전기나 가스나 이런 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특히 이곳처럼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은 특히 그러고. 근데 큰 걱정할 건 없는 게 이쪽은 대부분 기숙사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리고 외국인들은 보통 월세를 많이 내고 있어서 이 지역이, 그래서 보증금이 크게 뭐 전세 이럴 확률은 좀 적어요. 그래도 회사에서 전세금을 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13번 물건이랑 5번 물건을 이제 오늘 밤에 계속 그 물건지 앞에서 확인하고, 낮에는 이제 주변에 부동산 시세도 돌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거를 조금 못하게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이쪽은 시세가 지금, 그러니까 다른 물건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저는 이제
20평 물건을 살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는 한 4천만 원 정도의 시세 매물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사업자? 임대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 임대 사업자가 내놓은 물건이 어 처음에 4천 정도에 나왔다가 계속 팔리지가 않아 가지고 한 4천 정도 내렸어요. 보시면은 3,600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3층이에요. 제가 입찰하라고 했던 그 물건 번호 5번 같은 경우는 4층인데 지금 이 사람 4천을 내렸는데도 지금 팔리지가 않고 있어요. 막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거래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세가 이제 그 아까 제가 2,300 정도 쓴다는 거를 그거 실제로 시세 이거를 잡았을 때는 3,600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은 꽤 많이 남는 거죠. 네, 그렇게 남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봤던 그 12층짜리인가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층이기 때문에 이 저층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10% 안짝으로 조금 더 올려야 되니까 한 시세 한 4천 정도로 보면 되고 실제로 실거래된 거 보면은 1월에 4,250에 됐다고 뜨는데 근데 이게 아직 그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한 달이기 때문에 이게 취소될지 아닐지는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저는 한 달이 지나지 않은 거는 가격을 신뢰를 하지 않아서 일단 얘는 그냥 믿지 않고 4,000, 4,050, 4,150 한 시세가 한 4,000 정도 되겠다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제가 금액을 낮게 쓴 이유가 어, 지금 대출 규제도 많이 심해졌고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여러 개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지방 아파트는 조금 어,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사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좀 보수적으로 금액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까 미납관리금 같은 경우 한 350 정도가 미납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관리사무소랑 얘기를 해보니까 전용 부분은 빼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350 중에 뭐 한 300 정도는 빠지니까 실질적으로 납부할 금액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1년 이상 2년 한 그 정도 집이 벼 있어서 이게 이제 뭐 동파나 뭐 보일러가 고장났거나 뭐 요 정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제가 쓰려던 가격은 굉장히 싸게 입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어, 2천 후반대나 싸면 2천 후반대 좀 더 사람들이 썼다 그러면 이제 전 유찰됐던 그 가격대에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천안시가 내년에 이제 입주 물량이 많다고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은 아파트 실 아시를 보면 아실 사이트를 보면은 이제 거의 나오거든요. 22년, 23년, 24년에 좀 입주 물량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축 같은 경우가 그때 타격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휘청거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기숙사 수요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제가 마음에 들은 꼭 입찰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어, 그거거든요. 도로교통망 때문인데 네이버 지도를 한번 키겠습니다.
보시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일단 안성에서 이제 서울까지 연결되는 거는 올해에 개통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안성부터 이제 세종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는 뭐야 이거? 이상한 데가 나와. 중국이 나와. 당황스럽네. 중국말 써 있어서 당황스러웠네. 근데 왜 이렇게 느리지? 보시면 여기 안성에서 22년도는 이제 서울에서 안성까지 연결될 거고, 안성에서 이제 이쪽 천안 동천안을 지나서 이쪽 서세종까지 연결되는 이제 고속도로가 한 25년 정도면 이제 개통이 되는데, 이게 개통이 되면 요 북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천안 터미널에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래서 일단은 고속도로가 가까워지는 큰 메리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예타 통과된 게 요쪽 북면에서, 여기 북면 한 요쯤인데, 북면이랑 이쪽 천안 이쪽 북쪽 선거읍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국도가 예타가 통과돼서 요렇게 도로가 연결될 예정이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 이쪽 장 장 풍세리였나? 예. 네. 풍세면, 풍세면으로 연결되는 국도도 지금 연결을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 천안을 이렇게 동그랗게 돌 수 있는 순환 도로를 지금 만드는 거를 시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근성 자체가 너무 좋아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이건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인근에 보면은 산업단지들이 의외로 조금씩 있어요. 네, 이쪽 아까 그 물건지 위치한 요 정도인데요. 보시면 이쪽에도 산업단지 모양이 있고, 여기도 산업단지 모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여기가 오창인가? 여기도 산업단지가 있어요. 오창 산업단지, 그다음에 동부 바이오단지, 여기도 산업단지가 좀 있어서 30분 안짝거리에 자동차로 출근할 수 있는 거, 업무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천안 시내까지도 30분 안짝이면 충분히 들어가고요. 향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로의 이런 호재들 때문에 30분에서 이제 20분대로 또는 10분대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치적인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외국인들이 점점 이제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선호도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월세 수익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팔고 싶을 때 잘 안 팔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감안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물건이 406호죠. 이거 한번 눌러서 한번 단순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유찰이 두 번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유찰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요번에. 그래서 저는 요때 요 금액 언저리로 요번에 낙찰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요즘 지방 아파트들을 좀 취득을 잘 안 하려는 추세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번 분위기에 좀 싸게 구입하려고 저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계획대로 좀 안 돼서 조금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모의 투자로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최유정이라는 사람이 이때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재밌는 게 이제 근저당은 얼마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게 178억의 가압류가 들어온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최유정이라는 사람은 그냥 바지 명의인이라고 해야 되나? 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부동산을 통해서 어떠한 채무 관계를 질 수가 있는데, 그게 세금이 됐든 아니면 돈을 채권 채무 관계가 됐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그 부동산과 연계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178억 정도가 지금 가압류가 된 걸 보면 어, 국세인 것 같기는 한데, 저렇게 저도 대한민국이 써져 있는 건 처음 봐서 대부분 세무서 이름이 써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뭔가 어떠한 이제 부채나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그냥 자기 명의로 다 가져온 것 같아요. 예, 다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 1억인데 거기에로 인해 발생한 빚이 한 2억 정도 돼요. 그럼 팔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빚에서 해결되고 싶어서 이거를 제3자에게 넘깁니다. 또 B라는 사람도 한 빚이 한 3억인데 한 1억 정도 되는, 1억 5천 정도 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빚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넘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C라는 사람은 한 2억짜리 물건인데 전세 들어가 있는 사람이 3억이에요. 3억을 주기가 힘드니까 악의적이든 선의적일 수는 없겠죠.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근데 그걸 정상적인 사람은 가져가지 않죠. 그래서 바지 사장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가져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대기로 이제 몰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큰 돈이 가압류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명의 대여인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에게 좀 처벌을 좀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빚잔치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통해서 최대한 채권을 뽑고, 선의의 제3자가 그 물건과 어떤 연관을 맺게 하고, 뭐 전세든 뭐든 간에 하여튼 연관을 맺게 하고, 그거를 몰래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빚잔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럼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거기에 전세를 들어온 사람이나 아니면 후순위로 근저당이든 뭐 다른 어떤 설정을 해준 사람, 다 손해를 보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빚잔치를 딱 하고 나면은 다 사라지죠. 결국은 그 이해 관계자들만 피해를 보고 끝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 주택 보증, 도시주택공사에서 뭐 제공하는 뭐 전월세 보증이라든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전세금 보증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어이없게 좀 손실이 발생하는 거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의자 빚잔치를 할 수 있게 제3자에게 넘기게 되는데, 그런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 아주 강한 처벌을 해야 사람들이 명의를 빌려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전세 선순위로 전세 들어와 있지 않은지 그 부분만 확인하면 딱히 문제될 거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천안이, 그리고 여기가 또 메리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서세종까지 이게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고속도로가. 그러면은 세종시까지 지금 거리로 봤을 때 한 30분 정도 걸리면은 세종시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해요. 물론 썩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닐 수는 있는데, 그래도 천안도 출퇴근 가능하고 세종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쪽에 천안, 여기 경부고속도로 이쪽 보면은 천안 제시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천안 제시 부분에서 이제 천안 아산,
그 다음에 당진까지 이제 고속도로가 연결될 거예요. 이것도 25년 정도에 이제 완공 예정인데, 그러면은 이게 당진까지도 뻥 뚫리게 돼버려요. 물론 당진까지 가깝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된다라는 거는 진짜 메리트 있는 집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깝긴 한데, 얘 집이 한 지금 예를 들어 3천에 낙찰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진짜 한 5천까지는 오를 수 있는, 한 2, 3년 정도 보유하게 되면 5천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호갱 노노를 보면 이게 6천까지 올라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살 수 있으면 샀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너무나 큽니다. 분면이나 상독립 분면이 여기 있네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매매가 6,300, 6,400, 6,000대 올라간 적 있잖아. 20평대인데. 근데 지금은 이게 4,250이에요. 근데 만약 경매로 3,000에 사면은 가장 높았을 때보다는 반값이에요. 그래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아무리 입주 물량이 많고 나홀로 아파트이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어서 한 3천 초반대에 아마 낙찰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낮은 저가로 입찰해보는 것도 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안내해드릴 만한 거는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한 것 같으니 내일 입찰하시는 분들 좋은 물건인 건 확실하니 좋은 경쟁을 통해서 잘 낙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